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06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7일차입니다. 제가 67년생이라서 67이 아주 익숙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과 행복이에요. 건강해야 되죠? 건강도 해야 되고 행복해야 건강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건강도 나빠지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건강한 몸이죠.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176페이지, 176페이지의 건강과 행복 네, 볼게요. 이미 논했던 원리들에서 명백히 볼 수 있듯이 용기, 용기라든지 용기는 내면을 볼 수 있는 힘, 밖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행동한다고가 아니라 행동도 내면을 보면서 하는 행동,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두려워서 하고 있나, 해야 되니까 하고 있나, 이제 막 이런 거. 그런 용기, 내면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받아들임도 되어야 되고요. 아, 저게 내가 보낸 에너지 때문에 이렇구나. 각자가 다 나예요.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랬잖아가 아니라는 거. 그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자꾸 네가 하고 싶거든요.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고는. 근데 이제 참나에서는 이제 받아들임이 되어야 되고, 사랑. 그다음에 너그러움과 같은 강력한 끌개장이 용기, 받아들임, 사랑, 너그러움이라는 거죠. 강력한 끌개장과의 정렬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내적인 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내적인 힘을 인정하고 이 받아들임이나 용기나 이런 사랑, 너그러움이 되어야 되는데 내적인 힘을 쓰지 않고 에고의 힘을 쓰는 건 물리적인 힘을 쓰는 거죠. 우리가 아주 그 아메바 때부터 해서 그냥 46억 년 전부터 해서 오랫동안이 물리적인 에고로서의 발달되어 있는 게 아주 깊은 거예요. 이 에고가.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에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의 내적인 힘을 인정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내적인 힘이 뭔지 막 공부를 해야 알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한 생에 만난 게 엄청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생에 그냥 있었던 게 이 생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요 한 선에서 보이는 이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했던 게 이게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뿌렸던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다 해결을 하고 갈 거니까. 한 생 가기 전에 이 옷 다 벗기 전에 리안이 그 저기 돌이던데 한 생 다 갔다가 리안이가 빨리 온 거야 우리보다. 그쵸? 갔다가 얘는 빨리 온 거고 우리는 또 갈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힘을 이용해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변화를 느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발생한다. 내 내면에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놓아버림을 해라. 어제 강력하게 놓아버림을 안 하고 있다. 놓아버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에서 바뀌면 밖에 있는 게 환상이 돼요. 밖에 있는 게 환상이든. 근데 옆에서 움직여. 옆에서 말을 안 해. 소리가 나네. 눈에 보이네. 막 이제 느낌이 있네. 이제 여기에 속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출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출현하는 곳인 우리 삶의 ABC, 우리 삶에 원래 있었던 그 ABC 구조와 원리, 내적인 태도, 전반적인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 성공을 증가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의식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의식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200 미만이 아니라 자부심이 아니라 5만이 아니라 5만, 190, 5만, 교만, 200 이하에 있는 자부심, 자존심, 분노, 뭐 자부심, 과장을 하죠. 자부심, 자존심, 막 과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화가, 분노가 일어나서 미움과 공격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깜짝이야. 갑자기 물병이 뭐가 찌그러졌더니 팍 펴졌나 봐요.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에 이 200 미만에 있을 때는 의식 수준이 에고의 포스, 물리적인 거, 나의 기능, 내 생각과 내가 내 생각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하고 하는 이 조작하는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막 내가 하는 이 에고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데 이걸 놓고 놓아버림을 하면서 이걸 놓고 2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내면을 보고 내면에서 자꾸 이제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의식 수준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겉에 있는 보여주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웃음이 나와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면에서의 정말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A와 B와 C가 있다는 거, 내면에서는. 근데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자꾸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있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밖에 외부를 자꾸 보더라라는 거죠.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물질, 몸이 생기고 나서는 이 몸에 생기면서 밖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요인이 A는 B 때문에 그래. B는 C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또 막 조작을 해요. 여기서 저기서 막 있죠, 막. A에 일이 달려있고, A가 꽃이 달려있고, B가 막 리본이 달려있고, 막 세상을 조작하면서 막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가 되고, B가 C. C를 변화시켜서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우리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잘해야 돼, 누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아들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좌절에 이른다. 왜냐면 외부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좌절을 할 것이다. 왜? 외부에서는 해결될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우면서도 자꾸 내면에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내 생각은 스탑을 해야 된다. 얘 생각은 그 감정에서 올라와 가지고 끊임없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 자부심에 걸려 있다. 계속 끊임없이 자부심으로 이제 막 하겠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자존심에 걸려 있다. 자존심을 또 회피하기 위한 설명을 생각으로 막 올려보내고 화가 나 있는 거를 표출을 시키든지 화나는 걸 억압을 시키든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밖으로 안 하고 내면으로 참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욕망을 해서 바라는데 안 될까 봐 집착하고 저항하는 거를 생각으로 올려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스탑을 하고 감정을 딱 봤을 때 내 감정이 있죠. 근데 그것도 감정 밑에서 느낌을 해결을 해야 느낌을 해결하면 감정이 없어진다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내 느낌만 열심히 없애면 위에 떠 있는 감정은 사라진다는 거. 감정이 딱 걸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감정이 걸리니까 감정이 딱 걸리는 거예요. 자부심, 자존심, 170을 딱 걸리니까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딱 강의 들으면서 딱 들은 게 그래 느낌을 해결하면 감정이 해결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느낌을 먼저 해결해야지. 느낌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면 감정도 밖으로 표출된 거잖아요. 느낌은 내 거.
느낌 밑에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 느낌을 해결하면 그 사건을 재맥락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느낌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맥락할 힘이 약해지는 거죠. 재맥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 하지만 맥락을 바꿔야 되는 에너지가 전환되어야 되잖아요. 느낌이 전환이 되어야 이 맥락에서 맥락을 전환시키는 거죠. 답은 알죠. 사랑으로 보고 그게 아니었다. 엄마가 버리지 않았다. 버릴 줄 알았다라고 하죠. 버리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버렸어요? 여기 고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고아는 없는 것 같아요. 버리질 않았어요. 버려져가지고 피폐하게 여기 그냥 막 노숙자로 계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노숙자로 돼 있어서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꾸 인간의 이 부모님으로부터 해서 그쵸. 태어난 데는 딴 데서 태어났는데, 근원이. 아버지가 아닌데, 다른 곳에 아버지가 있는데, 근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 좌절에 이른다. 그래서 내면에서 해결을 해야지 밖에서 안 된다. 내면에 내 느낌과 경험에서 재생락하는 거는 내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과 생각은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우리는 그걸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내면에서 느낌이 없어지니까 감정이 안 일어나더라라는 걸 또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경험을 엄청나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소용없는 접근법을 다음의 널리 알려진 문장에서 볼 수 있다. 그건 마치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요? 타이타닉호에 갑판 의자를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의 전략 또한 정확히 그러하다. 전략도 뭐요? 그냥 전략 자체가 막 내가 생각하는 전략, 밖에서 외부에서 보고 있는 그 전략 자체는 그냥 타이타닉호가 그냥 빠졌잖아요. 바다에 침몰이 돼요. 근데 그냥 재배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배치만 하고 있다. 에고가 하는 것은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거는. 나의 생각이죠. 내가 하는 생각들은 아주 멋진 것 같아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의자만 재배치한 거나 똑같더라.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요 시계를 여기 달았다 저기 달았다가 뭐 이제 의자를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해서 이 안에서 있으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안에서 재배치하는 거는 에고가 자꾸 머리를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출현하는 모든 것이 출현하는 야 진짜 많이 컸다 야. 동건, 동원이 아니에요? 동원이 엄청 컸네. 음, 엄청 컸다. 그쵸? 동원이가 보였어.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디 가나 봐요.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출현하는 게 뭐예요? 내면의 무대를 들여다보지 않고, 내 내면의 무대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외부의 요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어제는 내면을 봐라라고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면을 보라고 어제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외부에서 있어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면을 보고 내 내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것이다. 실천을 해라라고 어제 얘기를 하셨어요. 실천을 해야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해? 왜 해요? 그렇죠? 실천해서 행복해지려고, 편안해지려고. 자꾸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천을 하는 거, 내면에서 이제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단지 하나의 강력한 진실, 강력한 진실에 당신 자신을 정렬시킴으로써 강렬, 강렬한 진실, 단 하나의 강렬한 진실이 있어요. 진실의 나 자신을 정렬시킴으로써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진실은 내면에서의 진실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조작하고 조작하는 것이 자꾸 조작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고 에고가 탁 버티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말을 하면서 탁 버티고 있는 이제 제가 있어요. 얘를 자꾸 내려놓고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고는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간단해요. 너 죽고 나 죽자. 한판 붙어서 너 죽고 나 죽자를 한대요, 에고가.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에고가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참나로 넘어오니라 넘어오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에 있어 나는 몸이다. 건강할 때 나는 몸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몸을 가졌다. 차원이 좀 다른 거죠. 나는 몸이다와, 나는 몸을 가졌네? 나라는 건 똑같은 나인데, 에고인데, 나는 몸이야 라고 해서 에고가 뭔가 완전 하나 된 거와 나는 몸을 가진다라는 거는 조금 차원에 한 차원 떠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에고, 아직은 벗어난 참나로서 간 건 아니지만, 살짝 관찰자 입장에서 나는 몸을 가진다로 전환하는 것이 이러한 강렬한 진실이다. 강렬한 진실이래요. 보통의 개인은 몸에 사로잡히고, 몸의 기능, 수행, 외모, 생존에 사로잡힌다. 생존하는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말든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파탄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파탄이 일어나는데 에고는 그런 거죠. 나의 생존과 내 자존심을 걸어서 내가 파탄이 나든지 말든지 생존을 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에고가. 그래서 생존에 관련된 거, 몸에 사로잡혀 있는 기능이 안이비설신의 생각까지 몸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뭐 이런 거를 두려움으로 인한 생존에 관련된 거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사로잡혀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몸을 나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며 따라서 눈 뜨고 깨어 있는 동안 몸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보이는지 치수가 몇으로 측정되는지 많은 주의를 쏟는다. 많은 주의가 나한테 와요. 내가 어떻게 밖에서 보여지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니까 엄청난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거죠. 내 내면에 진짜 느낌에서 느낌을 놓아버리고 받아들이고 막 느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로 가 있는 주의가 밖으로 가 있는 게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가 있는 것은 이는 매우 제한된 의식 수준이다. 제한된 의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에고로서의 이렇게 있을 때 한계가 있죠. 언젠간 한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알물, 암, 알물 현저히 나의 의식 존재 자체의 알물 현저히 좁게 만들기에 거짓 동일시하는 거죠. 거짓이다.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당신 코에 여드름이 하나 난 거예요. 여드름이 나서 이제 온 세상이 그 여드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너무 웃기죠. 여드름 하나 났는데 내 생활이 이 여드름 때문에 여드름 보면 어떡하지? 어머 여드름 때문에 이 여드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드름을 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산대요 우리가. 너무 어이없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참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가장 신경 쓰이는 그 여드름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아.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어제 이제 혓바늘이 돋았는 것 같은 거. 어제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혓바늘이 돋은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순간 저는 혓바늘이 딱 돋으면 뭐야? 아, 얘가 좀 피곤한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피곤한 거로 해서 막 작동이 되거든요. 아, 그래.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쉬어줘야 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그동안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감기만 해도 프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걸리는 거, 갱년기. 갱년기만 해도 프로그램이 걸리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을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 탁 피곤한가? 뭐 사실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는데요. 근데 내 생각이 뭔가 막 스트레스 혼자서 생각에 쌓이고 하니까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딱 지고 저 생각과 맞지 않아. 그래서 나 혼자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걸 놓으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제 막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어제 그냥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려요. 거기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집중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내가 이 혓바늘 돋은 것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쉬어줘야 되고 얘를 위해서 쉬어줘야 되고 얘가 어떻게 자꾸 이러다 보면 얘가 안 나요. 안 낳고 더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작은 티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어릴 때 3살, 3살 이전의 사건이 근원이 돼서 그 위로 올라온 거지. 아, 어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3살 이전은 오늘은 안 들어. 아유, 얼마나 웃긴지. 똑똑한 친구가 말이야. 저는 똑똑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잘 들여다보면 너무 정해진 것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3살 이전에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으로 가지가 쳐서 올라온 거죠. 그 전에 언제가 됐을 그 신념이 벌써 있는데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데 씨앗이 있으니까 줄기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올라와요, 줄기가. 그래서 4살, 5살 때 찾은 사건도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온다 어제도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계속 줄기가 올라오니까 위에 것만 잡고 선생님은 뿌리에서 씨앗에서 근원에서 해결을 해서 재맥락이 탁 되신 거고 그렇잖아요. 재맥락이 탁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씨앗이 벌써 있는데 줄기가 쫙 올라와서 중간에 경험을 또 사건을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또 경험을 해서 사건이 또 있고 이걸 경험을 또 경험을 하면서 또 사건이 있고 계속 그래서 중간에 4살, 5살 뭐 계속 지금 뭐 50년, 60년, 70년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을 하니까 계속 경험하고 산 거예요. 경험을 하고. 끊임없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경험을 나의 경험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각자 자기가 놓는 것이고 나는 내 경험을 이제는 스탑을 해서 그 경험이 이제는 스탑. 그죠? 스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솔 이전이 근원이고 그 줄기를 찾아서 내려오면 씨앗이 만나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몸은 누구를 따라요? 몸은 철저하게. 몸은 누구를 따라요? 마음을 따른다. 알아야 할 기본 금언은 몸은 마음을 따른다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몸은 마음을 따른다가 기본 금언이래요. 근데 마음이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마음이 믿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살면서 태어나면서 마음이 믿는 것을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신념 믿고 있는 거죠. 신념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품을 수가 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신념은 들어와요. 어릴 때는 판단 분별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판단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신념에 의해서 또 판단 분별이 되고 신념에 의해서 또 판단 분별이 돼서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 다 틀리다. 99.99999%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탁 돌아서면 아니야. 내가 맞아. 완전 에고로 철저하게 돌아가서 내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어릴 때 의식적으로나 내가 의식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는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핸드폰, 뭐 이거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품을 수가 있다. 이 금어는 다음 진술이 말하는 의식의 법칙에서 나온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받는다. 마음에 품고 있는 신념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념에 지배받고 있어서 오빠랑 동생과
엄마 사이에서 오갔던 것들을 했던 행위 자체를 사회생활에 나와서 하는 거고,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밖에 나와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오직 뭐예요? 그래서, 이 금어는 다음 진술이 말하는 의식의 법칙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의식의 법칙. 어, 오직,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받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갖는다면 그 유일한 힘은 우리가 거기에 부여한 신념의 힘이다. 여기서 힘이란 파워란 에너지와 믿으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내가 힘, 파워,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 밑에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또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명력, 에너지가 없으면 신념도 부여가 되지가 않잖아요. 항상 뒷받침해주고 계신 그 에너지, 근원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란 파워란 에너지를 믿으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의식 지도를 들여다본다면, 어째서 마음이 몸보다 더 강력한지 쉽게 보인다. 마음이 더 강력하다는 게 쉽게 보이고요. 마음의 신념들과 개념들이 있는 이성의 에너지 장, 이성의 에너지 장, 측정치가 400대예요. 이성의 에너지 장은 육체의 에너지 장, 이성의 에너지 장은 400대, 육체의 에너지 장은 205보다 훨씬 강하다. 육체의 에너지 장은 205 이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몸은 다 갖고 있지만 어디에 육체 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이성의 에너지에 맞춰져 있냐? 이성의 에너지가 이성이 뭔지 정확하게 또 이제 뭐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훨씬 이성의 에너지가 강력한 거고요. 따라서 신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음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다 보면 돈의 신념을 얘기할 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뭐예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해요. 라고 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하는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건 부정적인 거라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를 골라낼 수 없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막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인 거를 또 그걸 밖으로 그냥 막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의 과제 중 하나는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스스로를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비하하고 비판하는 건 나를 비판하는 거 비하하지 않고 자신의 외모 그것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외모를 포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외모를 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참 연예인들도 보면 참 이쁘고 그런데 근데도 또 뭔가 외모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또 수술하고 해서 진짜 그냥 평범한 예쁜데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얼굴을 성형해 놓은 거. 그러니까 어 외모를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외모가 아니라 그 이전에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외모에서 찾아서 열등감을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부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큰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자꾸 떠. 이거 왜 뜨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자꾸 떠요. 뭐가 어떠느니, 뭐 턱이 어떠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막 뜨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요새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서 뭘 찾아보려고 뜩 보면 뜨면 있잖아요. 그걸 또 안 봐야 되는데 또 들어가서 봐요. 한 번을. 그래서 웃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여지는 거 외부가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닌 그 어딘가 이 몸 안에 내 에너지가 요렇게 요만큼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어딘가에 나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그곳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그 느낌이 안 좋은 느낌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 그쵸. 3살 이전에 신념 때문에 그러하지만 그 밑에서 내면에서 직접적으로 예,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자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